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FOMC가 끝난 이 시점에서 시장 색깔은 어떻게 바뀔까요? 내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하겠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현 유한타증권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이 기다렸던 빅 이벤트였죠. FOMC가 끝이 났고요. 오늘 시장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어떤 섹터 보면 좋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집중은 반도체. 지금 몇 주째 반도체를 언급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반도체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도 있을 테고요.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에게 기회가 왔다. 이런 분석들도 많은데 차장님은 어디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조금 반도체가 아쉬워요.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할 줄 알았는데 오라클의 영향일 수도 있고 일부는 SK 하이닉스가 시작할 때부터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일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은 디램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관련돼서 상승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 이제 접목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소부장 쪽에서에 대한 투자의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관련된 업체들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증설로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증설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그 중간 과정에서 생산성에 대한 부분을 올리고 그리고 수율에 대한 부분을 올리고 이러한 부분에 더욱더 먼저 많은 부분 이제 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테스트라든지 패키지 관련된 업체들이 처음에 더욱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결국은 이제 더욱더 많은 부분 이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욱더 소재가 많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소부장을 보게 될 때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좋아진다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따 관련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집중 섹터로 가지고 오셨고 회피는 방산입니다. 사실 최근에 방산을 바라보는 전문가분들의 시각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재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수주와 관련해서 연말 연초까지는 좀 아쉬운 흐름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방산에 대한 집중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일단 방산. 어제 페루 관련돼서 사실 수주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의 방산 섹터가 움직임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됐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12월 달에 기대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의해서 방산 섹터가 12월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달에 왜 방산 섹터가 수주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보게 됐을 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예산 편성 관련돼서 1월 달에 예산을 받게 되고 그리고 10월 달까지 관련된 예산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11월, 12월에는 내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연말 감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주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연말에 만약 이런 부분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게 됐을 때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사업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에 대한 수주도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실상 연초에 예산을 받고 말 전까지 한 10월 달까지 이러한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해외 수주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년도 초가 넘어가야지만 사실상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일단 방산 섹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돼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불확실성을 조금 더 제거된 이후에 접근을 해도 충분히
충분히 방산 섹터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초가 넘어가게 되면서 저는 방산 섹터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제일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쯤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집중 섹터로서 가져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살짝 관망해서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방산하면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 수주인데 수주가 살짝씩 내년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을 그 추세를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C 바이오 가지고 오셨고 LNC 바이오 좀 아웃퍼폼 해줬습니다. 일주일 사이 동안 홀딩 관점이십니까?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어요. 사실 기대만큼은 아니었나요? 잘 갔는데 네. 중간에 보게 되면 12월 9일 날 장 열리기 전에 사실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메가톤 플러스 관련돼서 중국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때는 사실 비중을 일부 축소할 수 있는 좋은 찬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수익 실현을 여기서는 한 반 이상 해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되돌아온 이후에 접근을 해도 충분히 가능했던 좋은 타이밍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본업에서에 대한 부분이 중국 진출이 가능해지고 있고 리투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충분히 LNC 바이오가 추가적인 상승을 그리면서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부터에 대한 이 수급의 꼬임이 일부는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의 포트 비중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비중을 가장 크게 가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오히려 비중을 확대시키면서 40% 포트 비중 실어가고 있고요. 바이오도 30%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다 잘 간다고 표현하기엔 그렇지만 선별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제약바이오 내년, 그러니까 1월 달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잖아요. 시장이 계속 네. 상승이 나오는 한에서는 제약 바이오 반도체는 끌고 가야 될 만한 섹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기회를 상당히 많이 주게 되고 그 기회에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기회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계속 겟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알테오젠에 관련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력도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알테오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번에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나오는 부분 그리고 독일에서에 대한 가처분에 대한 신청 뭐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서 저는 만약에 알테오젠이 다시 한 번 더 코스피 이전을 하게 되면서 수급에 대한 이점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마지막 탈출의 부분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다른 종목군들에서는 계속 기회는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ABL이라든지 아니면은 리가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전고점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이 섹터들이 계속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데 또 한 가지의 종목을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관련돼서도 네.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차장님께서는 제약바이오주 말씀해 주셨을 때 항상 알테오젠을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알테오젠을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에 좀 노이즈가 있었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면 한 번쯤은 끊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알테오젠 말고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오늘 ST팜이라는 ST팜, 이라는 네. 종목 갖고 왔어요. 사실 이 ST팜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생물보안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연초에도 한번 나오고 중간에도 한번 나오고 이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연말에 이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결국은 이 CDMO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많아질 거니까 그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ST팜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ST팜이 하게 되는 CDMO로 보게 되면 RNA 치료제를 하고 있어요. 그 RNA 치료제라는 게 예전에는 희귀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그렇게 많은 물량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즉 킬로그램 단위로서 필요하던 것이 이제는 다양한 적응증에 RNA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톤 단위로 필요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더욱더 CDMO 관련된 물량이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도 FDA의 승인을 더욱더 많은 부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ST팜이 사실상 지금 이 이슈 아니어도 지금 수주를 잘 받고 있고 늘어남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까지 붙게 된다면 더욱더 상승의 속도는 가파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이 반 정도는 끊어가는 이런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보안법의 수혜주로 ST팜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지금 IS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ISC 소켓 관련주 지금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는 이유가 4분기 실적 성장이 굉장히 기대된다고요? 결국은 반도체가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켓 가격도 올라간다는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ISC 같은 경우에도 4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메모리에 관련된 소켓뿐만 아니라 이 AI 칩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ISC에 대한 고객사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엔비디아향 관련돼서만 매출액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이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확장이 더욱더 많은 부분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칩 자체에 대한 소켓이 결국 더욱더 비쌀 테니까 당연히 실적적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메모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는 이 테스터 관련된 소켓 관련된 종목군들은 더욱더 상승폭이 가파라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ISC 지금 구간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의 추가 상승 여력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트레이딩 종목 짧게 들어볼게요. 네, 우주항공에서 갖고 왔어요. 우주항공, 네. 스페이스X 오늘 또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요 근래 네. 스페이스X 관련돼서 IPO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IPO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외신을 보게 되면 내년 6월, 7월 혹은 하반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 관련된 우주 로켓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2주간 40% 이상 올랐거든요. 그만큼 테마로서 형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한 두 가지 종목군들이 조금 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하나는 스피어고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HVM이라는 종목입니다.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 X에 직접적으로 소재를 납품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기관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HVM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관들이 요 근래에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VM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소재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납품에 대한 이력 자체는 없기는 하지만 이 스타링크가 이 필요로 하고 있는 소재에 대한 이 특징점이 HVM이 잘하는 소재와 특징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HVM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가 내년도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관련주가 오늘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HVM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송태현 차장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